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지식만 골라내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시니아들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습관과 음식입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유행성 다이어트나 출처모를 비법이 아니라요? 네,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죠.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오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당뇨병학회, 그리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등의 의학 데이터와 노인 식생활 지침들을 싹 다 모아서 분석했거든요. 정말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었죠. 네, 맞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식단을 챙기셔야 하는 분들, 혹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훗날 튼튼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확실한 나침반을 쥐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주 든든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풀어보죠. 나이가 들면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밥 먹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시는 걸까요? 왜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운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흔히 노년기의 영양 부족의 원인을 단순한 식욕 부진으로 뭉뚱그려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입맛이 없어서 그래 하고 넘기기 일쑤인데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체와 감각기관의 퇴화입니다. 감각기관의 퇴화요? 네, 질병관리청 등의 통계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 정확히는 50.8%가 치아 손실 같은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와, 절반 이상이요? 네, 그리고 65세에서 74세 사이에서도 무려 42.1%가 저작 불편, 그러니까 씹는 게 힘들다고 답하셨죠. 10분 중에 4-5분이 씹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기나 질긴 채소는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죠. 그렇죠.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빵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만 손이 갈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양 불균형의 도미노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입안의 탈액, 즉 침분비가 확 줄어들고요. 위장의 소화효소 분비도 같이 감소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폭폭하고 소화도 잘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미각과 후각세포마저 둔화됩니다. 음식의 냄새와 맛을 예전처럼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미각이 둔해진다는 건 단순히 맛있는 걸 못 즐긴다는 건 이상의 문제겠군요. 그럼요.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 실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비타민 A나 비타민 C는 61%가 부족 상태고요. 61%나요? 네, 필수 비타민 B군인 티아민이나 니보플라빈은 무려 78%가 결핍입니다. 뼈 건강과 직결되는 칼슘은 84%가 권장치에 한참 미달하죠. 세상에, 필수 미세 영양소들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부족한데 유독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수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나트륨이죠. 맞아요. 나트륨 과잉 섭취 비율이 무려 98.5%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섭취 기준을 초과하고 계신 건데요. 미각이 퇴화하니까 짠맛을 잘 못 느끼셔서 본인도 모르게 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계속 더 넣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나트륨이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시각적으로 묘사를 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죠. 우리 몸속의 혈관을 물이 흐르는 고무 호스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짠 음식을 먹어서 혈액 속의 소금기가, 즉 나트륨 농도가 짙어지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주변 조직에 있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마구 끌어들입니다. 마치 소금기가 스펀지처럼 주변의 물을 혈관 속으로 쫙 빨아들이는 거죠. 일종의 삼투압 현상이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고무 호스, 그러니까 혈관 안에 흐르는 물의 양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혈관 벽 자체도 이미 노화가 진행돼서 탄력을 잃고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통로는 좁고 딱딱한데 그 안을 흐르는 물의 양은 많아지니까?
호스 내부의 압력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퍼지기 직전에 호스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짠 음식이 노년기 고혈압, 더 나아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활동량도 줄고 하니까 먹는 게 다 살로 간다 이러면서 밥 공기를 스스로 반으로 줄이시잖아요. 아주 흔한 오해죠.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의학 자료들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악착같이 더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있다고요. 단백질 말씀이시군요. 네, 단백질이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왜 현대의학이 노년기 단백질 섭취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근감소증의 위협입니다. 근감소증이요? 네, 사코페니아라고도 하는데요. 젊을 때는 근육량이 좀 줄어도 일상에 큰 지장이 없지만 노년기에는 다릅니다.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 근감소증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엄연한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게 질병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육은 뼈를 움직이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태우고 저장하는 거대한 대사 창고거든요. 이 창고가 사라지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아돌게 되죠. 아, 그럼 그게 당뇨로 이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인지장애까지 유발하고요. 가장 무서운 건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거요? 뼈도 약해져 있을 텐데요. 네, 골절로 이어지고 누워 지내게 되면서 결국 사망률을 2배까지 높이는 아주 무서운 악순환이 바로 이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사망률이 2배나요? 그런데 자료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시니어의 경우 체중 1kg당 매일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권장량이죠.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건데, 잠깐만요. 고기 60g을 먹는다고 단백질 60g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닭가슴살 한 덩어리에 보통 단백질이 20g 남짓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하루에 닭가슴살 3덩어리 분량을 매일 챙겨 드셔야 한다는 건데, 아까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씹고 소화하는 걸 힘들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그래서 무작정 양문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단백질의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챙겨야 하는데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에 주목하셔야 해요. 류신이요? 그게 근육 합성이 중요한가요? 네,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류신은 유청 단백질이나 살코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어르신들 중에 나는 고기 소화 안 돼서 두부나 콩만 먹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식물성 단백질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즉각적으로 합성하는 효율 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아, 역할이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 생성의 뼈대를 세우고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사 건강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맥기 병행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리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고기를 씹기 힘들어하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팁이 있더라고요. 천연 소화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아, 과일 말씀이시죠? 네, 파인애플이나 키위, 배 같은 과일을 갈아서 고기를 재울 때 쓰는 겁니다. 단순히 단맛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파인애플이나 키위에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질긴 고기 조직을 끊어서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을 만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씹는 부담도 줄여주고 위장에서 소화도 훨씬 잘 되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비법이네요. 자, 이렇게 단백질의 중요성을 짚어봤는데 뼈 건강으로 주제로 옮겨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까 영양소 중에 84%나 결핍되어 있던 게 있었죠? 네, 칼슘입니다. 시니어 영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항목 중 하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칼슘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걸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흡수율을 높일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잔씩 꼭 드셔서 권장량인 700mg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유 마시면 배 아프고 소화 안 된다는 분들,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런 분들은 찬 우유를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따뜻하게 데워서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나누어 마신다. 네.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당이 분해된 요구르트나 치즈로 대체하시는 것도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이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타민 D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뼈로 쏙쏙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적인 셔틀버스 역할을 합니다. 근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고등어나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햇빛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쬐면 합성되는 그 비타민 D요. 여기에 뇌 건강 챙겨주는 오메가3까지 더하면 완벽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뼈와 근육, 영양소 이야기를 실컷 했지만 일상에서 정말 잊기 쉬운 숨겨진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병이요? 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어르신들은 탈수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목마르면 마시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기전 자체가 무뎌집니다. 몸은 탈수 상태인데 목이 마르다는 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아,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아예 안 드시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생수나 보리차를 하루 8컵 이상 아주 규칙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게 노년기의 심각한 변비와 탈수를 막아주는 가장 결정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단백질, 삼투압, 비타민 흡수율, 탈수 방지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의 일상 식탁 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5가지 식생활 지침을 적용해 볼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지침은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입니다. 식품 구성 자정과 비유가 있던데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에서 4회, 무유는 1에서 2회, 과일도 1에서 2개 챙겨 먹어라.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다양한 채소를 매끼 2가지 이상 섭취하라는 겁니다. 매끼 2가지 이상이요? 사실 어르신들이 매번 신선한 채소 반찬을 2~3개씩 차려 드시는 건 꽤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반찬을 따로 차린다는 압박감보다는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평소보다 시금치나 무, 배추 같은 채소를 2배 듬뿍 넣으시는 식으로 응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밥 지을 때 콩나물이나 버섯 넣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아까 고혈압 얘기할 때 나온 핵심입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우리나라 식단은 국물 요리가 많아서 참 쉽지 않은데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식탁 위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뿌리는 습관을 없애는 겁니다. 식탁에 아예 소금통을 안 두는 게 상책이겠네요. 세 번째 지침은 식사는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하자입니다. 끼니 거르지 말고 새끼 식사에 간식 2번 정도로 조금씩 자주 드시라는 거죠. 네, 소화 능력을 고려한 거죠. 그리고 밥은 혈당을 서서히 높이는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지침,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자. 아까 물 8잔은 강조를 했고요. 술은 어떤가요? 반주로 한 잔씩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요. 술은 심장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자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자극이 필요하니까요.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 그리고 주 2회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네, 이 5가지 지침과 더불어서 식단 짜실 때 유용한 컬러푸드의 비밀을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식단에 검은콩이나 흑미 같은 검은색을 넣으면 항산화와 면역력에 좋고요. 네, 당근이나 호박 같은 노란색, 주황색은 노화 예방에 아주 탁월하죠. 맞아요. 녹색, 흰색, 붉은색 등 식탁 위의 색깔이 다양할수록 내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시니어의 영양관리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질병을 예방하고 끝까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약이자 보건 전략이죠. 질 좋은 단백질 챙기고 미세 영양소 흡수율 높이고 물 의식적으로 마시고 싱겁게 먹는 이 작은 변화들, 이 벽돌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라는 집을 짓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사소한 식습관의 변화가 건강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 심층탐구 정말 깊이 있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바로 당신을 위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미각은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그러면 둔해진 입맛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짜고 더 달콤한 자극을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간이 세지죠. 그렇다면 미래 시니어 영양학은 단순히 어르신들한테 건강을 위해 무조건 싱겁게 드세요라고 레시피만 강요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네, 건강에 해로운 나트륨이나 당분 없이도 우리의 노화된 감각기관이 이 음식을 아주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뇌과학이나 새로운 푸드 테크놀로지의 영역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각을 속여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기술이라 정말 기대되는 미래입니다. 네, 이 흥미로운 생각에 여지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오색찬란하고 건강한 식사와 함께 활기차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지식을 향한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